안녕하세요. 장원도 교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7장 이미지를 인식하는 네트워크 합성곱 신경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합성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네트워크를 만들 때 그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네트워크 층이 있는데 그것이 합성곱 층입니다. 그런데 그 합성곱 층이 도대체 왜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이론적 배경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코드 실습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합성곱입니다. 이제 합성곱은 이제 두 행렬 사이의 연산이에요. 약간 수식이 나오면서 이제 머리가 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이번 이제 이 수업을 디자인하면서 수식은 정말 최소화시켰거든요. 원래 딥러닝을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이제 수식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다 파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해를 하시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또 써야 되는 부분,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한 학기에 모든 걸 다 하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부분들은 조금 내려놓고 그런 코딩 위주로, 그리고 이제 꼭 이해해야 되는 그런 개념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요 정도 소식은 이제 들어가 줘야 이제 조금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합성곱이라고 하는 건 두 행렬 사이의 연산인데요. 이제 한 행렬이 고정이 된 상태로 다른 행렬을 움직이면서 겹쳐지는 부분의 원소들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두 행렬의 값을 원소 단위로 계속 곱해가지고 더하는 이제 방식이에요. 이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입력과 출력을 여러분이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입력은 어떤 하나의 이미지예요. 이런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가 이제 픽셀 단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6x6의 이제 굉장히 작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요 출력에 있어서는 출력은 출력도 마찬가지로 6x6의 이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입력 크기와 이제 출력 크기, 입력 이미지의 크기와 출력 이미지의 크기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러면 픽셀 단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특정 픽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C22, 2,2에 있어서 2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22에 있는 요 픽셀의 값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RGB 값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RGB가 R이 0에서 255, 그 다음 G가 0에서 255, 그 다음 B가 0에서 255의 값을 가집니다. 자, 컬러 이미지 말고 우리가 그레이 이미지, 좀 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그레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RGB의 3개의 채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채널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레이, 명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채널만 있고, 이 채널의 값은 0에서 255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C22, 이 값이 0에서 255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진다는 거죠. 자, 이 값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그걸 알게 되면 다른 C00, 01, 02, 03, 04 이런 애들도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C22의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B11 여기 이상한 기호가 하나 있죠. 곱하기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자, 이렇게 이제 컨볼루션 기호인데요.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두 행렬이 있어요. 여기도 3 곱하기 3 행렬이 있고, 두 번째 행렬 여기도 3 곱하기 3 행렬이 있습니다. 우리 합성곱은 이렇게 두 개의 행렬을 사용해서 A라고 하는 행렬과 B라고 하는 행렬을 사용해서 C라고 하는 새로운 행렬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지금 B라고 하는 행렬과 C라고 하는 행렬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입력으로 줘서 이미지를 출력으로 만들어내는데, 중간에 있는 요 가운데 있는 이제 3x3짜리 행렬이 있죠. 요거는 이제 이미지는 아니고 요거는 일종의 필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C22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C22의 위치가 B에서는 어디죠? B22가 되겠죠. 네. 요 위치에서 이제 여기 A 행렬과 똑같은 크기로 잘라냅니다. 요걸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요 두 개의 행렬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C22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C22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 B11부터 B33까지 요 3 곱하기 3 행렬 외의 다른 값들은 전혀 사용을 안 한다. 그래서 모두 다 무시된다.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곱을 하게 되는데, 행렬 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곱을 할 때, 일반적인 행렬 곱은 아니고요.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 그러니까 요소별로 곱을 합니다. B11과 이제 A00을 곱하고요. A00하고 00과 11은 위치는 다르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잘라놓은 이제 두 개의 행렬 사이에서 보게 되면 여기 A00과 매칭이 되는 게 B11이 되겠죠. 그래서 매칭이 되는 것끼리 이제 곱합니다. 그래서 각각 곱해요. B11과 A00을 곱하고 B12와 A01을 곱하고 B13과 A02를 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곱하면 값이 총 몇 개가 나올까요? 값이 총 9개가 나오겠죠. 그죠? 각각 곱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각각 곱해져 가지고 나온 결과값이 총 9개가 되는데 그거를 다 더합니다. 더하면 이제 그 나온 더한 값이 바로 여기 C22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행렬 안에 전부 다 값들이 1로 꽉 차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다 곱해서 더하니까 곱하면 다 자기 자신이잖아요. B11 그대로 남으니까. 그러면 C22의 값은 여기 있는 9개의 값을 모두 더한 값이 됩니다.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C22의 값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합성곱입니다. 자,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방금 말로 설명드린 부분을 수학적으로 이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건 다 알겠어요. 이제 C22를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B22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를 하나 친 다음에, 각각 곱해가지고 더하면 되는구나. 그럼 C23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C23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스를 하나 쳐가지고, 이제 이 1, 2부터 3, 4까지 박스를 하나 쳐서 또 계산을 해가지고 곱한 다음에 더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C00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박스를 쓰려고 하니까 옆에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여기 옆에다가 0으로 이제 다 넣어줍니다. 자, 옆에는 없으니까 다 0이라고 치자.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C00을 계산을 할 때는 여기 B00 곱하기 A11, B01 곱하기 A12, B10 곱하기 A1, 그다음 B11 곱하기 A22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이제 테두리에 있는 A00, 10, 20, 01, 02 얘네들은 다 무시가 되죠. 왜냐하면 값들이 다 0이니까. 그죠? 곱하면 0이 되죠. 더하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 0이 다 더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가장자리에 0을 추가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제로 패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로 패딩이 없다면 합성곱을 수행한 다음에 합성곱을 수행한 결과가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가 똑같이 나오지 않고 가장자리 테두리가 이제 줄어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C00을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옆에 제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로 패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코딩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제로 패딩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제로 패딩 옵션을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출력값의 그런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예, 이제 여기서는 제로 패딩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합성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드린 이 합성곱, 이제 곱해서 더하고, 이제 각각 위치를 맞춰가지고 곱한다고 그랬죠? A00하고 B12라고 곱하고, A0이라고 B12하고 곱하기 이렇게 곱한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컨볼루션은 아니에요. 원래 진짜 컨볼루션 연산은 이걸로 플립을 해요. 이제 좌우로 플립을 하고 위아래로 플립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를 A를 플립을 하는 순간 A22가 여기 맨 위쪽으로 오고요. 왼쪽 위로 오고 A00이 맨 아래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A22하고 B12라고 이제 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플립하면 이제 A22라고 그 다음에 B12하고 이렇게 또 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컨볼루션 진짜 컨볼루션은 이렇게 뒤집고 뒤집어가지고 다시 곱하는 연산인데 이게 이제 딥러닝에서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필터를 디자인을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겠지만 우리가 적당한 필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필터가 플립이 되어 있든 플립이 되어 있지 않든 그거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어차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적당한 필터를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위에가 111이고 왼쪽 오른쪽으로 할까요? 왼쪽에 있는 것이 111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 111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냈어요. 자, 이것이 이제 플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냈어요. 자, 그럼 플립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걸 찾아내는데 이제 왼쪽이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이 플러스 1인 뭐 그런 필터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필터가 최종적으로 어떤 특정 필터로부터 연산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역연산으로 해가지고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특정한 필터를 이제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플립이 되어 있든 플립이 되어 있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상 처리 기법에서는 이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이미지의 합성곱 연산이 이제 적용이 됐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런 세 이미지가 있죠. 세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에 이렇게 1, 2, 1, 가운데는 0, 0, 0, 오른쪽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이제 필터를 우리가 적용을 해가지고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요. 이제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어떤가요? 이제 엣지 이미지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필터를 적용을 하면서 이런 이제 이미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뭐죠? 이미지 인식에서 주로 이미지를 보면서 이 이미지에 나오는 물체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미지 인식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그 오브젝트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이런 이제 엣지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엣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색상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이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엣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다양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원래 원인 이미지에서는. 근데 이 이미지를 우리가 어떤 이미지에서 어떤 특징을 우리가 좀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 인식 네트워크를 여러분이 나중에 살펴보시면 합성곱층이 쭉 있고요.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완전 연결층이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합성곱층이 밑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특정한 컨볼루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특징을 추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추출된 특징을 가지고 이제 완전 연결층에 넣으면 완전 연결층에서는 그 특징으로부터 이 이미지가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오브젝트인지 뭐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곱층이 이제 딥러닝에서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미지의 합성곱 연산을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성곱을 실제로 적용을 해 보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겠죠? 네,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개 고양이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새 이미지를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다운로드. 네, 로봇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호등. 네, 신호등이 또 있나요? 네, 여기 다운로드 없는 것 같은데 신호등이. 네, 여기 있네요. 네, 확인하고 네,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 이번에는 bird. 자, 이미지는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콜앱에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받은 폴더로 들어가서요. 이제 bird.jpg 그러다가 넣습니다. 네, 그래서 잘 업로드가 됐고요. 이 업로드 된 파일을 여기서 읽어 드려야 되겠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읽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서는 오픈CV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cv2. 조금 글자를 키워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픈CV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google.colab.patch 원래 오픈CV 라이브러리에 이제 이미지를 그리는 이미지 imshow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주피터 노트북 이런 콜앱 환경에서는 이제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동작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그런 함수를 가져와서 임포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라이브러리 모듈이 임포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읽어보죠. img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cv2에서 imread라고 하면은 이미지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이미지 파일 이름이 뭐였나요? world.jpg. 네. world.jpg를 읽는데, 자, 이거를 컬러로 읽을 수도 있고, 그레이로 읽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그레이로 읽어보겠습니다. cv2.imread grayscale. 자, 이렇게 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시면 이미지를 읽어옵니다. 이 img 변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이런 값들이 들어있습니다. 각각의 컬러 값이죠. 네, 픽셀들의 컬러 값입니다. 네, 명도 값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미지를 표시해 봅니다. cv2의 img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제가 뭔가 잘못 적었네요. cv2가 아니고 그냥 imshow네요. 그죠? img 네,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PPT에는 이쪽에 cv import imshow라고 이제 적어놓고 밑에는 이제 PPT에서는 cv2 imshow를 임포트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그냥 imshow를 임포트 했거든요. 이게 좀 다른 함수를 들고 왔네요. 사실 뭐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 cv2의 imshow 이렇게 하면 네, 역시 이렇게 읽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크게 볼까요? 네. 네. 이미지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합성곱을 이제 적용을 해 봐야겠죠. 자, 합성곱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합니다. import numpy as np numpy 모듈을 읽어옵니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필터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얘는 mb.array 자, 2차원 필터를 만드는데요. -1, 0, 1 그 다음에 -1, -2, 0, 2 그 다음에 -1, 0, 1 자, 이런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2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2차원을 표시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필터를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필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img는 cv2.filter2d 이제 이게 필터를 적용을 하는 함수거든요. 컨볼루션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img -1 필터 이렇게 하면 이제 필터 2D를 적용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적용을 하는 액시스를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필터를 써서 컨버전을 해라 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터 적용이 되고 적용된 결과가 f_img에 들어갔겠죠. f_img 볼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랑 이미지가 좀 많이 다르죠. 숫자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imshow 함수를 써서 이미지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잘 보이시나요? 이제 지금 나뭇잎에 보면은 이제 나뭇잎의 엣지들과 그리고
여기 새의 그런 가장자리에 있는 이런 엣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추출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이제 여러분이 잡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필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이제 다른 결과가 이제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필터를 우리가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거 말고 코드를 하나 중간에 추가를 해가지고 필터를 좀 다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가운데는 9.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필터를 만들고, 필터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뭔가 또 다르죠, 얘는. 죄송해요. 이거 마이너스 9 말고 마이너스 8로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8. 더해가지고 0이 돼야지 제대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보시면, 아까는 또 다르죠. 그죠? 조금 전에는 뭔가 이제 엣지가 완전히 다 추출이 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엣지가 좀 전체적으로 다 추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필터가 이제 뭐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요거를 지금 엣지 추출하는 필터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뭐 이런 필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나누기 9 나누기 9, 1 나누기 9 다 1 나누기 9예요. 9분의 1 9분의 1로 다 세팅을 해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9분의 1로 해놓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필터를 이렇게 적용하고 필터를 적용한 다음에 출력을 해보면 아까랑 굉장히 다른 그런 이미지 픽셀들의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지 show, I'm show 해보면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 이미지가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끼어 있을 수 있는데 그 노이즈가 끼어 있는 곳에다가 이제 부드럽게 평균 필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평균 필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적용해서 이제 나온 결과입니다. 이제 원래 이미지가 노이즈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제 그것들이 쭉 드러나진 않는데요. 그리고 평균 필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이미지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가 또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합성곱을 이미지에 적용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실제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필터를 써서 또 합성곱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 배우셨습니다. 지금 9분의 1로 하는 거 한번 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는 것도 해보셨죠. 가운데 있는 이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가 너무 큰 이미지 말고요. 제가 굉장히 큰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조금 작은 이미지를 써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차이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번에는 합성곱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